2026, the year of the red horse. We will run as hard as the red horse.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냉철한 분석을 맡은 덱스터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비타민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매년 1월이면 전 세계 바이오 업계 또 투자자들의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네,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새해 기술 트렌드를 보는 어떤 쇼케이스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잭팟 기술 이전 계약이 뻥뻥 터지는 뭐랄까 마법의 장소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 회사 JPM 참가, 이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그냥 요동치게 만드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화려한 축제의 본질이 뭔지,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실은 또 뭔지 여러분이 현명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행사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놀랍게도요. 그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1983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부티크 투자은행 함브레히트 앤 퀴스트, 줄여서 H&Q가 주최한 행사였어요. 아, 처음부터 JP 모건이 아니었군요. 네, 당시 참가 기업은 고작 20개, 투자자도 한 200명 남짓 모인 정말 작은 행사였죠. 와,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걸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작이네요. 목적은 뭐였을까요? 목적은 아주 명확했어요. 막 태동하던 바이오테크라는 새로운 산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아, 그때 이미 DNA는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 JPMS의 본질적인 DNA는 그때 이미 만들어진 셈이죠. 그 작은 행사가 지금의 글로벌 축제가 된 건 여러 번의 인수합병을 거치면서였겠군요. 네, 맞습니다. H&Q가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 그리고 그 체이스가 다시 JP모건에 합병되면서 2001년부터 지금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최신 연구를 발표하는 일종의 학술대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의 시작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에요.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JP모건의 리서치 센터가 아니라 헬스케어 투자은행, 즉 IB 부문이거든요. 아, 투자은행 부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사의 성격이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과학적 성취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를 위한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투자은행 IB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은행 IB는요, 쉽게 말해서 기업의 인수합병, M&A나 기업 공개, IPO 같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학술적 성과가 아니라 딜메이킹. 바로 거래성사죠.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어떤 빅파마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이 넘는 바이오텍을 인수하는 딜을 JP모건이 주관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와, 14조. 보통 M&A 자문 수수료가 딜 규모의 1, 2% 정도 되니까 JP모건은 그 딜 하나로 그냥 수천억 원을 보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유망한 비상장 기업들을 초청하는 이유도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미리 눈도장을 찍어뒀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상장할 때 주관사 자리를 따내기 위한 일종의 장기적인 투자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컨퍼런스는 JP모건이 자신들의 핵심 고객사들을 위해 마련한 아주 폐쇄적이고 고급스러운 VIP 로열티 프로그램이 셈입니다. 한마디로 과학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바로 그겁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유익한 세상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에서 JPMS는 과학 행사가 아니라 투자은행이 수익을 위해 만든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폐쇄성 때문에 오히려 행사장 밖에서 더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모두가 그 VIP 파티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회사 JPM 참가, 이런 기사 하나 뜨면 주가가 막 들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참가라는 단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과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 흔히 JPM 위크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수많은 행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공식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기업들이 주변 호텔에 빌려서 자체적으로 투자자 미팅이나 발표 행사를 열거든요. 이른바 위성 행사,
Satellite Events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텍 쇼케이스 같은 행사가 있잖아요. 네, JPMAC는 JP모건의 초청을 받아야만 갈 수 있지만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참가비를 내면 누구나 발표할 수 있어요. 아, 근본적으로 격이 다른 행사군요. 그렇죠. 하하, 이거 비유하자면 명품 브랜드 JP의 비공개 신상 발표회에 초청받은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옆 건물에서 열리는 대규모 패밀리 세일 행사에 간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둘의 경계를 좀 모호하게 홍보한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설령 JP모건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는 아주 냉정한 참가 등급이 존재합니다. 아, 모든 초청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고 등급 퍼스트 클래스는 메인 트랙 발표입니다. 이건 뭐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라는 인증서나 다름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정말 극소수의 한국 기업만이 여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럼 그 아래 등급은요? 비즈니스 클래스 격인 에이펙 트랙 발표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망 기업 자격으로 발표하는 거죠.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이 주로 이 트랙에 배정됩니다. 아, 발표 기회 없이 미팅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1대1 미팅에만 초청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코스닥 소형 바이오텍들이 내는 JPM 참가 보도자료는 사실상 공식 초청이 아닌 그냥 참관을 하거나 위성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JPM 참가, 이 네 글자 뒤에 숨은 진짜 등급이 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 트랙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과 주변 호텔에서 미팅 몇 개 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유익한 세상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3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는 JPMH 참가라는 한 단어 속에 숨겨진 다양한 등급 그리고 위성 행사와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는 JPMHS에 가기만 하면 기술 이전 대박이 터진다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신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신화에는 시작점이 있죠. 바로 2015년의 한미약품입니다. 아, 2015년 한미약품. 당시 한미약품이 JPMHS에서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발표했는데요. 그 해에만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 계약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네. 시장에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와, 8조 원? 그 사건 하나가 JPMHS 참석 이퀄 글로벌 기술 이전 보증 수표라는 공식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플랫폼 기술이라는 건 하나의 기반 기술로 여러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장성 높은 기술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 하나의 약이 아니라 약을 만드는 틀 자체를 파는 거니까 파급력이 훨씬 크죠. 하지만 이 신화가 현실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면 실제 기술 이전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행사장에서 명함 주고받고 좋네요. 계약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현실은 훨씬 더 길고 험난한 과정이겠군요. 그럼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마라톤입니다. 보통 첫 탐색, 접촉 이후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비밀 유지 계약, CDA라는 걸 맺어요. JPMHS에서 이루어지는 미팅의 대부분이 바로 이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과학적 실사, 듀딜리전스 단계죠. 네. 상대방 회사가 우리 기술의 데이터가 진짜인지, 특허는 탄탄한지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만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해요. 와... 이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계약금이나 로열티 같은 조건을 협상하고 최종 본계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긴 터널이네요. 그렇다면 JPMHC의 역할은 그 긴 터널의 입구, 즉 첫 만남의 장소이거나 혹은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계약을 발표하는 출구일 뿐이군요. 맞습니다. 딜 자체가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져요. 어떤 사례가 있죠? 2022년에 ABL 바이오가 JPMHC 기간에 사노피와 1조 원대 계약을 발표하면서 JPM 잭팟의 대명사처럼 알려졌잖아요. 네, 기억나요. 하지만 실제 협상은 그 전해에 이미 다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행사를 홍보회장으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거죠. 딜이 행사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딜이 행사를 이용한 거군요. 알테오젠 사례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 머크, MSD와 핵심 계약을 먼저 성사시켰어요. 그들의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었죠. 네. 그리고 JPMHC의 공식 초청은 그 이후인 2025년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와, 이건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JPM에 초청받아야 빅딜이 가능한 게 아니라 빅딜을 할 만한 기술력이 있으니 JPM이 초청했다는 거잖아요. 이야, 이건 JPM 신화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완벽한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역시 2023년 말에 얀센과 2조 원이 넘는 계약을 JPMHC를 기다리지 않고 12월에 체결했어요. 딜의 시급성이 행사 참석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JPMHC는 실력을 입증하는 멋진 무대일 수는 있지만 누르면 계약에 나오는 자판기는 결코 아니다. 결국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기술력이라는 거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유익한 세상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해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마지막 4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3부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JPMHC 참석이 기술 이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독보적인 기술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JPMHC가 바이오 업계의 유일한 무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에 따라 주목해야 할 다른 중요한 컨퍼런스들도 있죠. JPM이 1월에 열리는 시즌 개막전 같은 느낌이라면 다른 컨퍼런스들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매년 11월 런던에서 열리는 제프리스 런던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유럽의 JPM으로 불립니다. 아, 유럽의 JPM. 네, JPM이 연초에 기대감을 파는 곳이라면 제프리스는 연말의 실질적인 딜 클로징, 즉 계약 마무리에 집중하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해요. 시즌 최종전 같은 느낌이죠. 6월에 열리는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는 소수 정예 클럽 같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JPM처럼 대규모로 열기보다는 최고위급 경영진과 최상위 투자자들만 초청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합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M&A 같은 굵직한 주지들이 오가는 뭐랄까 비밀스러운 전략 회의 같은 자리군요. 그렇죠. 그리고 9월에 열리는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가을 검문소라고 불립니다. 검문소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직전이라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중간 점검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죠. 2025년과 2026년 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M&A 시장의 부활을 꼽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수많은 거대 제약사, 빅파마들이 주력 제품의 특허 만료라는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현금을 쌓아두고 유망한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M&A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사마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뜨거운 기술은 뭘까요? 단연 ADC와 AI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ADC, 황체 약물 접합체는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입니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 불리잖아요. 원하는 목표에 정확히 독성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죠. 삼성, 셀트리온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이 전쟁에 참전했고요. AI 신약 개발은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거품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엔비디아 같은 거대 테크 기업의 본격적인 참전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를 넘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을 수년에서 수개월 단위로 단축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네, 트럼프 2.0 시대의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져올 약가 인하 압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지는 변수네요.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최종 조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JPMHC는 실력을 입증하는 무대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자판기는 아니다. 무대와 자판기.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투자자라면 JPM 참가라는 헤드라인에 속지 마시고 그 회사가 공식 초청을 받은 건지, 어떤 트랙에서 무엇을 발표했는지,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보여주기식 참가 마케팅의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1년 내내 실질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은 JPMAC가 아니라 어디서든 주목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축제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 결국 시장의 평가는 다시 연구실과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야기가 여러분이 바이오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